안녕하세요. 오늘도 한국사를 공부하러 왔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조선의 개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이 외국과 어떻게 동상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저 개항이 뭐예요? 개항이란 무엇이냐? 바로 항구를 연다라는 의미인데요. 나라에서 항구를 열어서 외국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말 그대로 이제 조선이 통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선생님, 통상이 또 뭔가요? 통상이란 말이에요. 통상은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 겁니다. 사고 파는 거죠. 이 조선이 이제 통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조선은 점점 서양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개항을 알아보았으니까 개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 전에 개항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이 대원군 자리에 오른 계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종의 뒤를 이어서 고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고종의 아버지가 흥선대원군, 원래 이름이 이하응입니다. 이하응이 자기 아들 이명보, 그러니까 고종을 왕위에 앉히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노력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하응은 인조의 셋째 아들인 인평대군의 8대 손으로 왕권과 가깝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하응의 아버지 남연군이라는 사람이 정조의 이복동생인 은신군의 양자로 들어감으로써 이하응도 영조로부터 이어지는 왕가의 가계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안동김씨 가문은 철종처럼 정치에 문외한인 왕을 찾고 있었고, 그래서 왕의 제목으로 보이는 왕족들을 끊임없이 견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안동김씨 가문의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이하응이 건달 행세를 하면서 다녔는데요. 그래서 안동김씨는 이런 이하응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하응은 몰래 조대비의 조카인 조성하와 연주를 되어서 친교를 맺어서 조대비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둘째 아들인 이명복을 왕위 계승자로 지명하도록 설득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이명복이 왕위에 오르니까 이하응은 대원군 자리에 오른 것이죠. 대원군은 왕이 되는 사람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 고종이 왕위에 올렸을 때 12살밖에 안 됐었거든요. 12살. 그래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옆에서 도와줘야 했어요. 나란 일을.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어떤 일을 했냐? 바로 왕권 강화를 합니다. 왕권 강화.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흥선대원군은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로 핵심 기구인 비변사를 폐지하는데요. 비변사는 이제 조선시대의 군사와 관련된 중요 업무를 의논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 기구였습니다. 그런데 세도 가문이 이 비변사를 사용해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변사를 폐지한 거죠. 또한
인재를 고루 등용하기도 하고요. 부정부패를 일삼는 관리들을 조정해서 쫓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700여 개의 서원 중에 47개만 남겨놓고 싹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 서원이 뭐 학교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당시 서원이 양반의 근거지였거든요. 양반들이 나라에서 혜택만 받고 세금은 안 내고 백성들만 괴롭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서원을 없앴죠. 정리를 했죠. 그리고 군포라고 해서 삼배나 무명을 내고 군 복무를 대체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흥선대원군의 이런 정책을 좋아했던 게 군포 같은 걸 양반들에게도 내게 했거든요. 물론 양반들은 싫어했겠지만 그래도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겠죠. 반가운 일.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원납전 그리고 당백전이라는 동전을 찍어서 경비를 메웠습니다. 원납전은 경복궁을 짓기 위한 기부금인데요. 원에서 내는 돈이라는 뜻인데 이제 양반들은 원망하면서 납부하는 돈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던 14세기쯤에 서양 세력이 조선의 바다에 들어오면서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의 바다에 이양선이 자주 출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서양의 통상 요구를 거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조선에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병인양요, 신미양요입니다. 그러면 먼저 병인양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싱! 병인양요. 병인양요 어떻게 일어난 거냐면 이 프랑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천주교를 전파하고 있었어요, 조선한테. 근데 이 천주교가 유교식 제사를 거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천주교는 위협적인 사상이다라고 받아들여져서 천주교는 조정에 의해 가지고 탄압을 받게 되는데요. 탄압에 의해서 프랑스 선교사 9명이 이제 죽는 사건인 병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병인 박해가 나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프랑스 선교사는 자기 프랑스에 가가지고 이 조선이 우리한테 뭐뭐뭐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가 화가 났겠죠. 복수의 눈이 눈이 먼 건 아니고 복수를 하고 싶어서 조선이 선교사 9명을 죽였으니 조선이 9,000명을 죽이겠다 이러면서 강화도로 쳐들어왔습니다. 프랑스는 당시에 의력이 엄청 강한 총과 대포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화도가 너무 쉽게 점령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또 문수산성이 무너져서요. 하지만 이제 누가 있었다? 바로 양헌수 장군이 있었습니다. 양헌수 장군 같은 장군들이랑 조선군이 열심히 맞선 덕분에 프랑스는 물러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물러가는 도중에 프랑스가 외교장각이라는 왕실 도서를 보관하던 그런 곳에서
외교장각 도서 의궤를 훔쳐갔습니다. 훔쳐간 건 아니고 그냥 잡아간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리고 남은 건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자, 2011년에 이제 박병선 박사가 있거든요. 박병선 박사가 최초의 금속 활자본인 직지심체 요절과 함께 의궤를 되찾아냈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의궤는 우리 고국으로 145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정말 멋져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 감동스럽군요. 자, 그러면 이제 신미양요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신미양요는 어떻게 일어난 거냐? 병인 양요가 일어나기 전에 제너럴 셔먼 호라는 미국 배가 대동강으로 들어와서 평양 근처에서 통상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양 사람들은 얘들을 잘 대접하려고 했는데 얘들이 이제 횡포를 부리는 거예요. 막 통상 요구 받아들여 다 아무튼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횡포를 부렸어요. 나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평양 사람들은 제너럴 셔먼 호를 불태워서 침몰시킵니다. 잘했어.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죄송합니다. 자, 이 불태워 침몰시킨 이 사건이 바로 제너럴 셔먼 호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먼 호 사건 이후로 미국도 복수심에 불타올랐겠죠. 그래가지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미국도 강화도로 침략을 했습니다. 이 미국으로 말하자면 인디언들도 제압하고 남북 전쟁까지 치르고 그랬던 터라 전투에 능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하지만 어재현 장군들과 조선군은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죽을 의지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길에 조선군 장수의 깃발을 빼앗아갔어요. 이게 장수 숫자가 새겨져 있다고 해서 수자기라고 불리는데요. 수자기는 미국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가 2007년에 장기 대여 형식으로 반환이 되었답니다. 이 신미양요가 있은 뒤로 흥선대원군이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웁니다. 척화비를 세우고 자기는 이제 다른 서양 세력이 쳐들어와도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멋집니다. 감격의 눈물 쪼르륵.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것이 지금 3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강화도 조약,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랑 개항 찬반의 대립, 그리고 해외 시찰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도 조약은 무엇일까요? 강화도 조약은 일본과 맺은 조약인데요. 어떻게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흥선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펼쳐나가는 중에 고종이 벌써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고종이 이제 나란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고종이 나란 일을 맡게 됩니다. 이 고종이 집권하던 시기에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민씨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요.
민씨 세력은 흥선대원군과 달리 통상수교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면 나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 이런 말이 더 높아지고 있었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운유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75년에요. 운유호 사건이 일어났는데, 운유호 사건은 맑은 이제 일본이 조선에 와가지고 통상수교를 받아들여라 하면서 프랑스랑 미국이랑 똑같이 조선을 위협한 겁니다. 그러면서 위협하면서 막 만행을 저질렀어요. 만행을.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에게 조약을 맺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더 큰 전쟁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통상수교를 맺을 것이냐,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조선은 통상수교의 길을 걸어보자고 선택을 하고요. 일본과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요. 강화도 조약 내용을 보면 이게 강화도 조약이 얼마나 불평등한 조약인지 알 수가 있어요. 막 일본의 법을 따라라, 청과 관계를 끊어라, 막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거든요. 이런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으니까 다른 서양 세력과도 불평등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슬프다. 네. 아무튼 그러고 이렇게 강화도 조약이 있고 나서 개항 찬성 대 개항 반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먼저 개항 찬성을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누굴까요? 그건 나중에 퀴즈를 내도록 하죠. 자, 퀴즈를 내기 위해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자주적 개화를 주장한 사람입니다. 아직 모르겠죠? 자, 이 사람은 흥선대원군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흥선대원군이 말을 안 들으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개화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의 주역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알겠나요? 모르나요? 그러면 개항 반대를 한 사람도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개항 반대를 한 사람은 누구일지 이것도 퀴즈입니다. 맞춰보세요. 자, 힌트입니다.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니까 거부 반대 상소를 올린 사람입니다. 아직 모르겠나요? 두 번째 힌트. 을사조약이 체결되니까 을사오적을 처벌하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자, 퀴즈 다 풀으셨나요? 먼저 개항 찬성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박규수입니다. 그럼 개항 반대를 한 사람은? 맞습니다. 최익현입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렇게 그냥 찬성과 반대로 나뉘게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쪽으로 결과가 됐습니다. 저는 그냥 반대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랑 너무 약간 갈등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해외 시찰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했으니까 그 나라를 찾아가서 둘러봐야겠죠. 그래가지고 조선은 먼저 첫 번째로
일본에 소신사를 파견했고요. 두 번째로 중국의 사절단인 영선사라는 사절단을 보내는데요. 영선사 김윤식은 젊은 유학생들과 중국으로 파견이 되었는데 김윤식은 청으로 가서 서양의 무기 제조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의 보빙사라는 사신을 보내는데요. 보빙사라는 사신은 미국이 예전에 사절단을 파견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도 그 답례로 이런 보빙사를 보낸 것이죠. 자, 이렇게 광화도 조약, 개항 찬반 애들이 시찰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일단 중요한 내용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일준이라는 보빙사 일원이 있었는데요. 6일준은 미국에 남아서 공부를 더 했어요. 그리고 서구 세계를 유람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서유견문을 작성했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모군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면제품을 기계로 대량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의 수공업이 경쟁력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이 일본에서 쌀을 대량으로 사가가지고 우리 조선의 쌀값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나라다운 일을 못하니까 군인들의 반란이 일어난 거죠. 그게 이모군란입니다. 자, 이 조선이 개화 정책을 실행하면서 군대를 오군령에서 이영으로 축소를 합니다. 어머, 이군령에서 이영인데 약간 잘못 나왔네요. 오군령에서 이영으로 축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식 군대인 별기군을 창설했어요. 원래 90군대만 있었는데 별기군이 근데 좋은 대접을 받은 거예요. 90군대는 안 좋은 대접만 받고 그래가지고 이 90군대가 화가 났겠죠. 그래서 90군대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빈민들도 함께 도왔다는 거. 이 90군대 군인들은 선해청은 90부대 군인들의 월급을 관리하는 관청인 선해청을 습격해가지고 관리 민겸호를 죽였고요. 일본인 관리와 고위 관리를 살해합니다. 그 다음에 명성황후를 붙잡기 위해서 창덕궁으로 갔는데요. 이 가까스로 피신한 명성황후가 청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청은 이 이모군란을 일으킨 군인 90부대들을 제압을 하고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한 그런 배후로 흥선대원군을 지목하고 흥선대원군을 끌고 갔습니다. 자, 이 뒤로 청의 내정 간섭이 심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청의 내정 간섭이 정말 싫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갑신정변의 주역들 급진개화파입니다. 급진개화파가 누가 있었냐? 바로 김옥균, 박영호, 홍영식, 서광범, 서대필입니다. 지금은 볼 수 없는 이름들. 죄송해요. 자, 이 사람들은
과감하게 외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1884년 갑신정변을 일으킵니다. 빠밤 빠밤. 자, 그래서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 있는 날에 민씨 정부의 주요 관리들을 죽였어요. 무서워요. 자, 죽인 다음에 고종과 명성황후한테 청이 나는 일으켰어요 라고 거짓말을 한 뒤에 명성황후와 고종을 경우궁으로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명성황후와 고종을 설득해서 개화당 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명성황후가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챈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대고 경우궁을 빠져나가서 청에 또다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청이 제압을 하니까 급진 개헌파 중에 홍영식은 그 과정에서 죽고 김옥균, 박영호, 서광범 등은 간신히 일본으로 피신을 했다고 하네요. 정말 슬픕니다, 여러분. 잠시만 울고 올게요. 죄송해요. 자, 그 다음에 급진개화파의 업적이 또 뭐가 있냐면 급진개화파가 양반, 고관의 자제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신분제를 없애자고 주장을 한 거예요. 와우. 양반들은 물론 싫어했겠지만 그래도 급진개화파는 신분제 폐지를 주장했던 거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볼 것 바로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이 지금 그림 보이시죠? 농민이 지금 이상한 이렇게 놀고 있는 관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이 농민은 도대체 왜 이 관리를 째려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거를 지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원인이 무엇이냐면 고부군수 조병갑이 있었는데요. 이 조병갑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물세까지 거두는 그런 행포를 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너무 힘들었겠죠. 그래서 정봉준과 농민들이 고부 하나를 습격해서 곡식 창고를 열어서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곡식을 그다음에 죄 없는 사람들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걸 다 풀어줬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농민 동의가 일어나니까 중앙정부가 조사관인 안핵사를 내려보내는데요. 안핵사인 이용태가 봉기의 책임은 농민들에게 있다 하면서 주동자, 그러니까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사람을 찾아가지고 옥에 가뒀어요. 해가지고 농민들이 다시 농민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동학농민군이 황토현, 황룡청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전주로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민씨 정권은 청에게 다시 구원을 요청하는데요. 그런데 청과 일본이 텐진 조약이라는 걸 맺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텐진 조약에 따라서 일본군도 조선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 전쟁터가 될까봐 전주에서 정부와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전주화약이라고 합니다. 이때 농민군이 정부 측에 개혁안을 제시를 했는데 개혁안의 내용은 탄관우리를 벌하자,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주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치기구인 집강소를 설치를 하고요. 이제 일본에게 철수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말을 안 들어요. 아, 정말. 그래서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협박해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개혁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보개혁입니다. 그래서 동안 농민군이 다시 동학 농민운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일본에게 그러니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지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혁이 일어난 뒤로 고종은 대한제국을 세우고 개혁을 추진하게 된답니다. 여기까지 조선의 개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흥미진진했나요? 자,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미야키도 안녕. 어딜 보고 있는 거니? 친구들에게 인사하려고 하는 거니? 너무 귀여운데 이거 어떡하지? 아무튼 미야켓 안녕. 친구들도 안녕. 여러분 안녕.